안녕하세요, 에월조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지금 바이크 혼다에서 나온 MSX 125라는 바이크인데요. 이 바이크에 좀 몇 가지 부차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타고 있는 느낌이나 그리고 지난번 기초조작법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바이크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125cc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크기. 아마 보통 스쿠터보다 작을 거예요. 지금 타이어 두 짝 있는 것도 실제로는 스쿠터 사이즈고요. 사람 남자분들은 물론이고 여자분들도 앉았을 때 굉장히 가볍게 운전할 수 있고 양발 다 딛고도 좀 아마 여유가 있는 굉장히 귀엽고 작은 바이크입니다. 일단 125cc니만큼 굉장히 연비도 좋고요. 연비가 심지어 한 50km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해도 아무리 열심히 타도 40k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1리터 넣으면 40km 이상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이 정도 되면 대중교통비, 버스비보다도 더 싸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라 합니다. 부품값도 싸고 유지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이보다 좋은 바이크는 없을 것 같아요. 얘랑 아마 비슷한 게 시티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크를 산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유지비 싼 것도 있고요. 작은 맛에 좀 귀여운 것도 있고, 약간 재미 위주로 탈 수 있는 세팅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차고가 높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바닥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 충격 흡수 쇼바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부분을 쇼바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이제 앞에 충격 흡수를 해주는 완충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한편 10cm 이상 되는데, 이런 작은 바이크에 쉽지 않은 세팅이죠. 그래서 이게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충격에 많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가거나 아니 작은 충격 위아래로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보호를 해줘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 쇼버도 저기 보이는데 굉장히 깊게 세팅이 돼 있어서 작은 바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면 과속 방지 턱 같은 것들은 거의 그냥 지나가도 돼요. 과속 방지 턱이 물론 이제 감속하라고 있는 거긴 한데 불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가끔은 그럴 때 그냥 살짝 자리에서만 일어나서 지나가면은 웬만한 속도에서도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실 산지는 이게 2015년식이니까 1년 넘었는데 1년 좀 안 됐나 그래요. 근데 키로수는 얼마 안 탔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타는 편은 아니라서. 125cc임에도 불구하고 꽤 여기저기 고급진 세팅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괜찮고요. 사람들 말로는 이게 타이어가 너무 미끄럽다고 해서 불만이 많긴 한데, 제 경우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험하게 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아마 꽤 추천드릴 만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만간 아마 팔 거예요. 새 바이크를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바이크 보면은 아쉽지만 이 차는 잠깐 갖고 있다가 중고로 팔리는 대로 아마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125cc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속 한 100 정도가 최고예요. 100이 최고라는 거는 적정 속도는 한 80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상관없는데 시내 주행할 때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더 적당하죠. 연비도 좋고 작은 차체로 여기저기 빠져나가기도 좋으니까 좋은데, 제주도에 꽤 고속화 도로들이 있어요.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들도 있고 100은 아닌 것 같아요. 80 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평화로, 애조로, 516도로 이런 데는 뻥 뚫린 도로인데, 이런 데서는 중간중간 다른 차들과 같이 있는 순간에 순간 가속을 해줘야 되는 순간에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뛰기는 아무래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딱딱해요. 작고. 그래서 좀 오래 타시려면 이 시트는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커스텀 제품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기본 순정 시트인데 이거는 한 30분 타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별로 이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네. 지금 물이 묻어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물만 뿌렸어요. 이 바이크는 사실 세차를 안 해도 전혀 부담 없는 바이크죠. 그래서 물이 묻어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물만 뿌렸어요. 이 바이크는 사실 세차를 안 해도 전혀 부담 없는 바이크죠. 그래서
전에는 저 할리를 탔었는데 할리 바이크는 좀 세차 안 하고 타기가 미안해요. 내가 바이크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좀 저런 바이크를 저렇게 지저분하게 타나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건 그렇습니다. 또 이 머플러 부분은 순정은 아니고요. 아크로퍼빅 머플러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머플러를 바꾸면은 뭐 소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머플러의 무게 때문에 뭐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좀 더 차가 잘 나가기도 하고요. 조금이나마. 이 차 같은 경우는 10마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무게 한 3kg 줄이는 것만으로 굉장히 효과가 달라져요. 작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뭐 소리랑 무게 면에서 꽤 이득을 받은 것 같아요. 출력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워낙 출력이 약한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 머플러를 교체할 때 보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 풀백이라 그래갖고 이 밑에 여기서 이제 백이 빠지는 부분부터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것들을 풀 배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풀 이그조스트를 교체한다고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좋은데 대신 값이 더 비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슬리번 머플러라고 해갖고 여기서부터만 바꿔요. 그래서 원래 머플러에서 저 부분만 떼서 이 뒷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머플러 가격도 싸고 근데 원래 이제 앞부분 대부분의 부분은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풀배기가 좋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이걸 바꿨는데 무게랑 소리가 조금 묵직해져서 좋긴 한데 과연 이 바이크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이 뭐 아크로퍼빅을 끌려가지고 바꾸긴 했습니다. 뭐 다시 산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이크에 비해 비싸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헤드라이트도 꽤 밝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 불만인 부분이 이제 사이드 미러가 뭐 잘 안 보인다, 시인성이 안 좋다, 그러고 예쁘지 않다. 그래서 비슷한 모델로 PCX 125라는 스쿠터가 있거든요. 그 스쿠터의 사이드 미러로 많이 교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고 있습니다. 다 순정이고 머플러만 바꾼 상태예요. 꽤 좋아요. 또 뭐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브레이크도 앞브레이크는 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고 뒷브레이크도 디스크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대부분의 제동은 원래 앞브레이크 하는 거고 또 브레이크 락이 걸렸을 때 앞 타이어 락은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은데 뒷 타이어 락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락이 걸렸을 때 차라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하이사이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사이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나중에 제동 관련 설명드릴 때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같이 잡되 대부분의 제동은 앞브레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브레이크가 좀 뭐 디스크가 좀 크거나 아니면 좀 고사양의 바이크들은 디스크가 두 개 있죠. 양쪽에 듀얼 디스크라 그래갖고 이제 좀 한 커터끝까지는 보통 싱글 디스크로 하나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엔진이죠. 엔진 단기통이고요. 단기통 125cc. 단기통이라는 건 뭐냐면 엔진이 이렇게 안에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료는 계속 들어가고 그 안에서 폭발, 뭐 배기 행정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보통 오프로드가 아닌 이상 다 4행정 사이클 기간이고요. 여기서 폭발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이쪽 이제 미션 있는 데서 회전 운동으로 바꿉니다. 그거랑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전거 우리 타면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사람이 위아래로 밟으면 그게 뒷바퀴에 체인을 해갖고 바퀴로 돌아가는 회전 운동으로 바뀌죠. 사실 체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스프라켓 있는 부분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1기통 또 이제 단기통이라는 건 기통이 하나,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하나가 이제 계속 뻥뻥뻥뻥뻥뻥 터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배량이나 아니면 좀 클래식한 바이크들은 1기통이고요. 2기통들은 그 기통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어갖고 두 개 피스톤이 번갈아 터지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니까 단기통보다는 조금 더 고르게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죠. 2기통은 종류가 좀 다양해요. 병렬 2기통이다 그러면 실린더가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트윈이다, V 트윈이다 그러면 이제 기역자로 약간 돼 있어요. V자로 돼 있어서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이제 V 트윈 각도의 특성으로 인해 뭐 고유의 배기음을 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퐁퐁퐁퐁 터져요. 병렬 2기통 내지는
뭐 VT인 2기통이 대다수고요. 간혹 이제 BMW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대항이라 그래갖고 양옆에서 터져요. 양옆에서 이제 안쪽으로 왔다 갔다 터지는 게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 엔진 나름의 또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3기통도 있어요. 3기통도 있고 제일 많은 건 아마 이제 좀 고사양, 고성능의 바이크들은 4기통이죠. 4기통, 병렬 4기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바이크들, 이제 피스톤이 4개 있는 것들. 피스톤이 많을수록 약간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자전거 페달을 두 다리로 밟잖아요. 그건 이제 굳이 생각해보면 2기통이에요. 다리 두 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죠. 그래서 좀 고르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한 다리로만 이렇게 밟으면 될 수는 있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그게 단기통인 거예요. 이제 두 다리로 다 하면 2기통인 거고, 우리 유원지 가서 오리배 타면은 연인들이 두 사람이 두 다리 다 써갖고 네 다리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게 4기통인 거예요. 가끔씩 놀아도, 한 사람이 놀아도 나머지 동력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죠. 네 다리 다 하면 더 힘이 좋고, 그래서 좀 고르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엔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뭐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시면 더 파고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가 또 있으려나 하여튼 얘는 단기통. 그래서 오토바이 사실 때 보면 뭐 2기통인지 단기통인지 4기통인지 3기통인지 이런 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대충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구동 방식 체인 방식인데 대부분은 체인 방식이에요. 근데 BMW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샤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샤프트를 안 타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이 스포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체인이 아니라 고무 벨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고무 벨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체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깜빡이 있잖아요. 깜빡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넘어졌을 때 부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클러치 같은 것들은 사실 휘거나 부러지죠. 만약에 넘어지면 내가 가면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꺾이는 뭐 옵션으로 여기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괜찮을 정도 되어 있고, 여기나 보통 제자리에서 넘어지면 부러지거나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깜빡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움직여요. 특이하죠? 여기 이제 기름 탱크 이렇게 키 넣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는 한 6리터 들어가나? 5.5리터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한 200km 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료탱크가 꽤 작은 편입니다. 이제 투어링 모델들은 연료탱크가 굉장히 크고, 뭐 도심 위주의 모델들은 연료탱크가 작은 편이죠. 연료탱크가 크면 멀리 달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만큼 또 부피도 커지고 연료를 크게 넣고 있는 만큼 달릴 때 무게가 커지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달리는 스타일에 따라 연료탱크의 크기도 좌우가 됩니다. 스포스터 탔었는데 스포스터 같은 경우는 연료탱크가 12리터인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 150km 타나? 연비도 안 좋은 바이크가 연료탱크가 너무 슬림하니까 좀 자주 주유를 해야 되죠. 근데 또 이제 연료탱크가 작아서 또 멋있기도 해요. 그게 슬림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텐덤 시트인데 과연 이 바이크에 텐덤을 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 타기에도 너무 작아서 저도 그렇게 체격이 되게 작은 편인데 이건 접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발을 올리는 부분인데 접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접을 일이 없는데 달리다가 내가 코너를 깊게 타면 이게 달 수가 있죠. 달 수가 있어서 여기 밑에는 볼트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불꽃을 튀기겠죠. 이게 살짝은 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을 놓고 여기 뒤꿈치를 여기 대고서 보통 주행을 하고요. 달릴 때 발은 이렇게 기아를 올릴 땐 여기 밑으로 넣고 내리고 하는데 넣을 때만 이렇게 넣고 그 바로 뒤로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코너를 깊게 타다 보면 그 발이 특히 이렇게 하고 있거나 더군다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코너 돌 때 땅에 닿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세는 뒤에 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크루저 같은 거 탈 때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크루저는 코너를 안 타죠. 거의 코너를 안 움직이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니그립도 안 하고 탔었어요. 할리 탈 때는 니그립 할 공간도 없고요. 니그립이라고 여기에 이제 무릎이 닿아서 바이크를 양옆에서 조여서 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니그립 포지션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허벅지로 잡아서 바이크를 조이면서 타는데
할리 같은 크루저 모델은 니그립 할 공간도 없고요. 탱크밖에 없고요. 뭐 엔진이 여기에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꾸 들이대면 뜨거워서 튀어요. 예, 그럼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건 이 정도로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 열어볼까요? 시트를 열면, 스쿠터들은 시트를 열면은 공간이 있죠. 근데 얘는 공간은 수납 공간은 아닌 것 같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든데요. 참 어떻게 열지 이걸? 자, 잠깐 노려놓고만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손으로 촬영 중이라서. 시트를 열면 짐칸은 아니고 약간의 공구함과 배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구 몇 개 들어있고요. 짐 넣을 공간 하나도 없죠. 여기 배터리 되게 작은 거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 뭐 바이크 엔진이 작다 보니까 바이크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에 1600cc 할리 탈 때는 배터리만 막 자동차 배터리만 해요. 엄청 무거운 게 들어있는데 그거 이제 자꾸 뭐 겨울철에는 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바이크 보관하실 때는 좀 장기간 안 탄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빼서 완전 충전한 상태에서 빼서 집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로 놔두면 방전되고요. 자동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한번 방전되면 그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돼요. 재충전이 안 됩니다. 방전된 다음에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일단 뭐 겨울철에 오래 안 탄다 그러면 빼놓는 게 좋고, 아니면 중간중간 추울 때라도 잠깐 뭐 시동이라도 걸어놔서 다시 충전이 되게끔 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헬멧 거리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헬멧 거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헬멧을 여기다가 걸어놓고 다시 이렇게 원장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잠깐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헬멧 늘 들고 다니긴 하는데, 잠깐 뭐 어떻게 놔둘라 그러면 헬멧 고리 끈, 뭐 예를 들면 이런 끈 같은 거 여기다 걸어가지고 놔두면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다시 찍거나 아니면 다음 바이크로 찍어서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